네, 대원 살펴보겠습니다. 대원. 자, 이 대원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종목이 좀 그렇죠? 자, 이게 상한가 갔는데 뭐 이슈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종시 이전 테마 합류입니다. 자, 세종시 이전 테마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그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우선 대표적으로 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가면서 시세를 주도했던 계룡건설이 있고요. 계룡건설 충남 지역의 건설 사업자죠. 세종시가 있는 이쪽 지역을 주 기반으로 삼은 아주 오래된 종목 계룡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세종시의 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초기에는 유라테크 같은 종목들 손대놨습니다만, 유라테크는 지난번 앞서서 지난주에 하한가 맞고는 좀 반등이 조금 약해요. 약하게 진행되고, 이제 뒤쪽에서 들어왔던 기업 성신양의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차트 보게 되면은 계룡건설하고 똑같은 차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무너졌다가 그리고 금요일 상한가 마라도로 올려오고, 그리고 오늘 27% 대준산업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성신양회 들어가서 보면, 자, 성신양회도 일단 계룡건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계룡건설이 미쳐서 날뛰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 저번 반짝하고는 저 밑에 헤매고 있다가 치고 나오고, 오늘 이제 오늘의 흐름으로는 성신양회도 굉장히 강합니다. 마이너스 1.93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한가까지 말아 올려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자, 이 대원 역시 똑같습니다. 대원도 세종시 이전 테마주예요. 세종시 이전 테마주인데 요거 어떻게 엮였냐라고 하면, 자, 이게 이제 땅 가진 기업에서 땅 기존의 대부분은 계룡건설을 제외하고는 세종시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뭐 요런 쪽의 종목들이죠. 주로 뭐 천안에 본사가 있고 뭐 이제 대부분 뭐 저기 땅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종시의 땅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인데, 이 대원은 이제 케이스가 조금 틀려가지고요. 이 충북 지역 건설 사업자입니다. 이제 계룡건설이 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핵심 사업자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번에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충청도 쪽으로 가서 또 이제 충청도 발전에서 뭐 관련 많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세종시 이전도 다시 한번 또 강력하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이 회사의 경우 이제 충북 지역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충남 지역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이 기업 저도 처음 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던 기업인가 하고 보니까 2017년 말에 상장이 된 기업이네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1972년도에 상장된 기업인데, 이제 내내 변두리 있으면서 야금야금 지역 사업자, 지방 사업자니까요.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고 뭐 아파트 브랜드명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기억이 납니다. 칸타빌이라는 브랜드명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거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세종시 쪽, 이제 충청도 쪽에서 이제 대전이라든가 세종시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딱 잘라서 얘기 드린다 그러면 곁다리 테마죠. 곁다리 테마. 이제 곁다리 테마에 들어가요. 이게 거래량도 수준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살펴보게 되면 뭐 특별하게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건설 경기 조금 좋았다가 이제 개판됐다가, 요거는 사실상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죠. 그 전년도에 이게 빅베스니까요. 빅베스로 부실을 털어내고도 요 정도 상태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출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상태가 좀 삐리삐리해요. 충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계룡산업, 계룡건설. 자,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 보면 이 계룡건설이 상장한 게 96년도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회사 설립 자체는 대원이 더 오래됐습니다. 계룡건설은 이제 96년도에 상장된 지 30년 되는 회사고요. 대원 같은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 계룡건설의 실적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왜 규모를 비교를 하기가 힘들죠. 이게 계룡건설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노무현 때부터 테마로 잡히던 종목이거든요. 2조 원대. 그럼 뭐 이거 일종은 비교가 안 되는 종목이고요. 더군다나 이 대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뭘 조심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건 뭐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뒤에 와서 요거라도 하고 이제 이렇게 밀려드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 직전에 거래량 살펴보게 되면요. 거래량도 보시죠. 거래량 1100주. 예? 거래량 1100주입니다. 1100주. 요거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여러분 혼자서도 작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주가 4,000원짜리 종목의 거래량이 36,000주 밖에 안 돼요. 36,000주. 그러니까 요 정도 같은 종목은 뭐 혼자서 찔러 넣어도 한 4,000원에 10만 주 집어넣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밖에 더 되네요. 얘가 10만 주 사도 4억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 혼자서도 10만 주 4억 집어넣어 가지고 한 5억 집어넣어 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5억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쫙 잡아당기면 이거 올라가나 이렇게 보다는 계룡시 관련주 뭐 이렇게 엮어 가지고 얼마든지 작전성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은요 평상시 거래가 되게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 전선주의 대표 종목이었던 LS전선입니다. LS전선, L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전체가 전력 전선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부분의 종목이 LS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을 제외하고요. 자,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이전의 거래량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라 들어왔다가 이게 빠져나갈 때 이거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세가 꺾여가지고 죽어 들어가는 시세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도로 360주, 460주 이런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그냥 물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이 다른 관련주들이 강한 종목이 없다라고 하면 뭐 그래도 노려볼 만하죠. 어쨌든 오늘만 먹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앞서서 보였다시피 얘가 선도에서 가는 종목도 아니고요. 계룡건설, 성신양해, 대주산업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종목이나 제 상한가로 들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세종시 건설관주, 세종시 이전 관련주가 세 개나 더 있거든요. 여기서 굳이 이게 거래 사라져버리면 이 치고 들어왔던 이 세력들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이제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쭉 치고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간 세력들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한테 이제 넘겨야 되죠. 누군가한테 넘겨 들어와야 되는데 넘겨 들어오는 흐름이 이게 원활치가 않을 거라는 걸 얘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 오늘 뚫고 들어온 이 세력이 다거든요. 요거 털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라면 얘가 털고 나가고 다른 세력이 들어가서 또 받아서 당겨 올라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아니 대주산업도 있고 성신양에도 있고 계룡건설도 있고 뭐 굳이 여기까지? 계룡도 있는데? 그죠? 굳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체주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거래량이 없었던 소외주라는 거는 조금만 찔러도 주가가 날라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 앞쪽에 LS 전선이 자고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순식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 들어갈 거죠. 더블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죠? LS 전선 평상시에 거래가 없으니까. 평시에 거래가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LS전선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LS전선 그룹의 대표 종목이에요. 이게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고요. 대원은 지금 그런 케이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는 이건 그냥 테마에 텄을 뿐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테마 앞부분에 세 개나 있는데 굳이 거래량도 없어서 나올 때 아차 하는 순간에 나오지도 못하고 되돌림 파동 같은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이게 치고 들어가는 이 세력들 나가버리면 끝이잖아요. 얘가 자 계룡건설이나 성신양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놈도 있었구나, 테마가 이런 식으로 확장되기도 하는구나 하고 구경 한번 잘했네, 많이들 드세요 박수 이렇게 쳐주고 그러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건 보내버리고 앞대가리에 3개나 있으니까 그쪽 종목에 계속해서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계룡건설 같은 종목은 자 저희가 저 바닥에서 나오는 첫날서부터 이거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재평가 기대된다 라고 해서 얘기 드렸죠. 계룡건설 이제 2차 목표가 자 들어왔습니다. 내일쯤이라 그러면 계룡건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일부 다시 파는 거 고려해야 될 이런 시점이 됐겠네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자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지금 계속해서 5년 만에 한번 큰 장,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그룹 쪽의 종목들이 관세 정책이라는 이슈 때문에 별다르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쪽 이슈인 이쪽에 뭐 완전 더 이제 반사이익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이 정책주가 이렇게까지 강한 적은 없었어요.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 이게 대선 테마 정치 테마라고 하는 거는 대선 정책 관련주는 그 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정치 테마라는 이런 형태로 묶여 들어가는 건 MB 때가 처음이죠. MB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에서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반보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가장. 그래서 이제 나머지 쪽에서 뚜렷하게 관세 때문에 힘을 쓸 만한 업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방생 같은 경우 누구나 자기는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이것 빼고 나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주로의 관심이 그만큼 더 강해져서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이런 시세 다시 또 기다리려 그러면 또 5년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종목들 보면 이 정책 관련주들 매일같이 집중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까? 이 오르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주 빠르게 정책 관련주들 이런 거 잡아드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정책 관련주가 전부는 아니에요. 또 그 외에 나머지 기타 재료 가지고 쭉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죠. 뭐 바이오 쪽으로 친다 그러면 앞서도 종목 분석이 나간 이 나이백 같은 종목들. 자 이런 것들도 뭐 정책 테마주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좋지 않습니까? 이거 뭐 덜커덕거리는 라인도 없이 그냥 그대로 쭉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더블을 이제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전바로 이런 종목들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 이게 빠르게 수익 내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에오라라든가 이렇게 최고 종목들 저런 종목들 저 그대로 계속해서 홀딩 들어가고 있죠. 시가총액 5위의 저 대형주가 180% 수익입니다. 180% 수익.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런 거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가입하셔서 오르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계속 추천을 드립니다. 단타에서부터 중기, 장기까지. 자, 오르고 도움 받으셔서 올해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일찍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야 이거 좀만 늦었으면 어떻게 했으면 하루라도 먼저 들어올 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루라도 먼저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성과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들어오셔서 돈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올해는 꼭 불타는 장세에 돈 좀 벌어 가시기 바랍니다.